1분기에 약간의 실적 미스가 나온 것들은 임플란트 관련 주에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별로 안 빠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4월 달부터 이제 VBP 시행에 대해서 올라간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번엔 의료기기 얘기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부장님, 네. 의료기기 쪽이 그죠? 네. 뭐 피부, 의료, 미용기기, 뭐 임플란트 이런 쪽이 사실 이쪽도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봤죠, 그죠? 그다음에 수출 잘 그렇습니다.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리오프닝 되고. 네. 항상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수익을 못 내는 걸까, 그죠? 왜 못 내실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쫓아다니니까 그래. 이거 가면 일로 가고 저거 가면 저거 가고. 그렇기도 하고요. 미용기기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제 미용기기 뭐 이렇게 시술 받아 보신 적 없으시죠? 저야 없죠.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주식을 위해서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뭐 제가 그 말씀을 다른 데서 했더니 뭐 계속 꾸준하게 뭐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두 번 해봤습니다.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스의 뭐 슈링크 이런 것들도 이 슈링크라는 게 워낙 대단하다 그래갖고 한번 맞아본 거고 물광 주사 이거 한번 맞아본 거고 어떤지 근데 이제 그 돈을 주고 할 만한 것인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오는지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오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보려고 간 거고요. 네. 전혀 이렇게 뭐 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가꾸러 간 건 아닙니다.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 그런 뭐 것도 이런 거 아니고 아니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어떤 주사를 맞는다 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업 탐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기업 탐방을 한 거죠. 네. 산업 탐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누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어떤 자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뭐 관리 받으셔서 뭐 그런 거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네. 말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피부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비주나 메이피오 같은 약간 프랜차이즈 형식의 좀 저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시술을 하는 이런 쪽이 많아요. 예. 아비주나 메이피오 같은 뭐 그런 상호를 말씀드리게 되는 게 모르겠지만 뭐 이미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 뭐 그런 쪽은 예. 되게 좀 저가형으로 예. 많이 이제 확산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급형 저가형이라는 기분 나쁘셨습니까? 보급형. 보급형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단가도 좀 싸고요. 그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점심시간 때 가보면 한 11시 반 정도 이렇게 점심시간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면 점심만 안 드시고 거기에 누워 계신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1시간이면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주사제 하나 맞고 이렇게 시술 한번 받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 그냥 아껴서 가는데 그게 또 최근에 뭐 미용기기 종목들은 이렇게 시술 받아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약간 살짝 뻘그레한 느낌 정도이지 뭐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크게 안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시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가볍게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잠깐 받고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뭐 칸막이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누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듯이. 헌혈하듯이. 예, 응급실에 가면 그래도 칸막이라도 있잖아요. 예. 거기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쫙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뻘쭘할 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맞고 이렇게 시술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뭔가 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들 뭐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하던 약간 특별한 뭔가 네. 이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 포함해서 남자분들도 이게 좀 편안하게 가서 그냥 뭐 그냥 캐주얼하게 가서 뭔가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네.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국내 미용기기들은 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이 80%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래시스가 있죠.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 슈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 강남에서 워낙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링크가 알려져서 국내에서 잘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올이라든지 이런 쪽도 남미 쪽의 수출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원택 같은 경우도 뭐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52주 신고가를 끌고 가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탑티어들이 뭐 사이노시오나 등등을 포함한 탑티어들이 있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해외 쪽에 비싼 뭐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써마지라든지 뭐 울세라라든지 등등이 많습니다. V빔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레이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원텍이라든지 뭐 루트로닉, 제시스 메디카, 클래시스, 뭐 비올 등등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시장에 상장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맞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고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그 브라질이나 이렇게 남미 쪽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 시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탑티어들이 잡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예. 대부분 한국 회사들은 또 이제 남미를 많이 공략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는 있는데 중국은 사실 잘 안 열리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용기기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좋아지는데 네. 전체 의료기기 중에 미용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에 대한 그림이 네. 룸이 남아 있다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거로 봐서 뭐 미용기기 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대장주가 어떤 것이냐는 아마 시기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제품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히트 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최초에는 당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슈링크란 게 당겼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비올이라는 회사가 워낙 낮은 시총이었기 때문에 실펌엑스가 이렇게 해외 쪽에 수출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원텍이라는 올리지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요. 가보면 울세라하고 올리지오를 같이 받는 패키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개를 병행하면 우리가 이제 암도 치료제가 병행 투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도 좋아진다. 예. 예, 이것도 미용기기도 어떤 걸 병행해서 같이 시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봐야 알아요. 그 피부과 가보면 어떤 제품이 같이 병행해서 시술이 되는 거 패키지가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근데 최근에 울세라하고 올리지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텍이라는 회사들도 올리지오 같은 게 이래서 같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술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 주식을 위해서 간 네.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부 의료 미용기기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얘기를 맞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결국 예.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도 좋은데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인디 브랜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CNC 인터내셔널 포함해서 뭐 실리콘2라는 플랫폼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외에도 뭐 아이패밀리 SC 등등 포함한 종목들이 많이 가고요.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소 브랜드,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상승했죠. 뭐 그와 더불어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택트 렌즈라든지 이런 쪽도 다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떤 뭐 화장품의 영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카테고리로 엮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구가 워낙 많은 데다가 지금 시술률이 워낙 낮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을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 기반 조달의 VBP 정책이겠죠. 그래서 그 국공립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정부가 대량 구입을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달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뭐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이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VBP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악재다 이런 쪽도 있었고 오히려 뭐 물량 증가 때문에 이건 호재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4월 20일 정도부터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덴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지금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미스를 많이 했어요. 컨센트 미스를 많이 했는데 주가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에 바로 올라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의 VBP 정책 시작은 대부분 그 각 성마다 이렇게 보면은 날짜들이 대부분 4월 20날부터 시작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 관련된 재고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유통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될 환자 말고는 1분기에 아니 4월 20일부터 한다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텐데 뭐 굳이 뭐 1분기에 급하게 임플란트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약간의 그 실적 미스가 나온 것들은 임플란트 관련 주에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별로 안 빠지고 그다음부터 바로 4월 달부터 이제 VBP 시행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덴티움, 레이 뭐 등등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았던 뭐 패시브 자금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대신해서 담을 회사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덴티움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후보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국의 VBP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4월 20일부터 시작하는데 입찰 수량 기준으로 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덴티움이 국내 임플란트사 비중이 전체 중국의 입찰 수량 기준으로 57%나 차지합니다. 거의 한 60% 가까운 것이 네. 국내 임플란트사가 중국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기준을 보면서 국내 브랜드사에 대한 중국 내 치과 병원들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시장 지배력이 확실히 보여준 지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VBP 시행 전후의 임플란트 재료 가격 하락률을 보면 중국 기업은 한 22% 정도 빠졌다 그러고요. 가격 하락이. 예. 한국 기업은 18% 정도 빠졌다고 하고 기타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뭐 스트라우만인가 뭐 이런 그 아주 비싼 것들은 뭐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쪽에서 44%나 가격이 빠졌습니다.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18% 정도 뭐 재료 가격 하락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Q 그러니까 이제 물량의 증가가 워낙 뛰어나면 18%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11년간 보면 한국 기업의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금액은 연평균 20%씩 성장했습니다. 꾸준하게 굉장히 고성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중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24%를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품질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아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입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7%나 한국 기업이 차지했다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시장 지배력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중국의 현지 임플란트를 받는 그 현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양 관련된 어떤 제품보다는 물론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서양 제품을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뭐 사람들 입장에서라면 다소 좀 그 동양권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약간 뭐랄까 친숙하죠. 좀 익숙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좀 친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제품 대비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권 제품에 대한 것들이 친숙해서 좀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는 현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VBP 정책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최근에 뭐 플랫폼에서 좀 보면은 중국인들이 이제 VBP 정책 시행 이후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글링 한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뭐 어떤 자료를 쳐보는 것처럼 검색어로 쳐본 그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가격 떨어지면 해봐야겠네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에서 VBP 정책 시행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도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게 최근에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당장 뭐 임플란트 하러 달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도가 몇 배 증가를 했다면 그 가운데 수요는 분명히 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 수요가 단순하게 뭐 10% 는다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부분이 가격 인하 때문에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도 이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중국인들도 잠재 구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또 문화가 좀 달라서 뭐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 그건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부 뭐 중국인들도 잠재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임플란트를 시술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런 것들을 한국 업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그 치과 병원이나 대학 교수들을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게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 중심의 전략을 잡아서 이제 진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인식도 확산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서 중국에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쪽은 최근에도 이제 VBP 정책과 관련된 수혜가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중량이나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임플란트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인데요, 그죠?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지금 자진상폐 길로 거의 가기 때문에 그죠? 거의 뭐 거래도 안 되고 투자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업체가 좀 더 좁혀지는 거죠? 네, 뭐 결국 그렇다 보면 뭐 덴툼이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뭐 등등 뭐 디오라든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 많이 선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 덴티움 하나가 제일 메이저로 남겠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건데 이게 임플란트는 선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잇몸 내에 이제 식립을 하거든요. 나사 같이 생긴 걸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주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에 씌우거든요. 크라운 같은 걸 씌워서 뭐 지르코니아를 씌워도 뭐 이제 뭘가 씌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지주대라든지 그다음에 식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규격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미 MS를 장악한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바꾸기 어려운 거죠.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도 한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쓰다가 갑자기 그날 뭐가 빠졌다든가 이래 되면 그걸 뭔가 이제 대처를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치과 쪽에 먼저 많이 깔린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했다고 하면 좀 편하게 어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이걸 뭐 갈아 끼우거나 부품이 있다고 하지만 좀 많이 유통되지 않은 뭐 어떤 제품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AS 받을 때 그 제품을 찾기 위해서 치과를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면 네.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스트 임플란트의 선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뭐 덴티움도 잘하고 있는 회사고 다른 회사들도 이제 네. 국내가 좀 포화 상태니까 뭐 해외 쪽으로 나가겠다 해서 중국 시장을 등 포함한 이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시장의 선점을 어떻게 잘 하느냐 부분도 향후에 성장을 좀 구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임플란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물량 기반 조달 VBP가 우려 사항이었는데 그걸 딛고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또 관심 격까지 살펴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